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장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즐겁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토요일은 새벽이 좋네. 새벽에 조용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많고 막 시끌벅적한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렇게 공원이나 그런 데 잘 안 갑니다. 무슨 축제장 잘 안 가요. 사람이 없는 곳을 좋아해요. 좀 조용한데, 한적한데. 막 사람이 막 치이는 게 싫더라고. 뭐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어떤 때는 좀 불편하죠. 적당히 있어요, 적당히. 적당히 있어야지. 이거 뭐 사람끼리 뭐 어깨 치이고 뭐 이리 치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거, 조용하게 이제 사색하고, 생각하고, 노래 듣고, 책 보고, 그런 게 좋아요. 뭐 게임하고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 게임. 모르겠어.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먹어서도 게임 하더라고. 막 PC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뭐 휴대폰 게임도 하던데, 저는 게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쳐다보는 것 자체도 싫고, 손가락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인지 게임은 싫더라. 제가 보니까 뭐 여러분이나 본인이나 다 인간 아니에요, 인간. 인간이잖아. 인간은 늙어요. 늙는데 이 몸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늙는데, 감정. 몸이 먼저 늙는 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 늙는다.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사람이 늙어가는 걸 이 주름살로 알 수 있다. 아주 주름살. 주름살이 많으면 좀 늙었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막 보톡스 맞고 하는 거 같잖아요. 막 주름 피고 하더라고. 하지만 그 30년 동안 그 노인들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한 일본 최고의 노인학자가 있어요. 와다 히데키 교수. 이름도 특이하네. 와다 히데키. 그 교수에 따르니까 인간의 노화는 그 지력이나 체력, 이 체력보다도 감정에서 시작된다. 감정에서 시작이 된답니다. 노화가. 아주 색다르죠. 신기하죠. 감정에서. 그래서 감정이 늙어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먼저 웃음이 사라져. 웃음이 사라진다. 이거 아주 무섭죠. 웃음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눈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간다. 나도 메말라가나? 나도 늙어가는 건가? 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하면 늙어가는 거야. 그리고 표정이 어둡고 싸나워져. 이러면은 결국은 늙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웃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메마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하고, 표정이 어둡고 싸나워지는 거야. 응? 그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도 이 공감력, 그리고 감성, 이런 게 뛰어난 것 같아요. 공감력, 감성. 우리 남성분들 분발해야 돼. 예를 들면 공감력이 좋아야 돼요. 감성, 이게 뛰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이다. 솔직해야 돼. 난 솔직한 사람 좋아. 솔직하지 않은 사람 싫어요. 천혜장은 감성적이야. 그래서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하여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아까 말했죠. 공감력과 감성이 뛰어나다. 하여튼 여러분,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은 보다 우아하고 곱게 나이 들고 싶죠. 싶다면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놀라워하고, 더 많이 즐거워합니다. 빨리 늙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보다 우아하고 곱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러면은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놀라워하고, 많이 즐거워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정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감정.
감정이 풍부해야 하는데 저도 처리장도 감정이 좀 풍부하긴 한데 요즘 조금씩 메말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응? 너무 풍부해도 피곤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풍부해서 피곤하니까 여러분 적당히 피곤하십시오. 적당히. 알겠습니까?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잘 돼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허용된 그 이 비대면 진료가 그 누적 1379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661만 건의 진료 실적을 냈지만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 이 고령층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은 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스타트업이죠. 굿닥, 그 굿닥과 협업을 해가지고 삼성 TV에 굿닥의 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탑재를 한 거야. 탑재를 해가지고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에 나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그 굿닥은 2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서 삼성 TV, 이 TV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전날 그 개막한 KIMS, 키메스로 가나? 하여튼 여기는 오는 26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보니까 그 4만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코엑스 전시장에서 3만 5천여 개의 그 의료기기 제품이 전시됐는데 키메스에 참여한 국내외 기업만 1,300여 개에 이르더라. 여기 보니까 로봇과 인공지능, 웨어러블, 슬립테크 등 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중에는 굿닥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키메스에서 참여를 했답니다. 그 굿닥은 환자의 그 디지털화된 여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연을 했는데 이 굿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자 주변의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고 그 처방약을 퀵으로 이제 받거나 약국에 가서 수령하는 방법을 선보인 뒤에 TV에서는 리모컨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굿닥의 비대면 진료는 소아과부터 피부질환, 고혈압과 당뇨, 하여튼 만성질환까지 증상별 모든 진료가 가능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삼성 TV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하면서 갤럭시 워치 등과 연계를 해가지고 맞춤형 건강관리도 가능케 하는 구상입니다. 이 고령층은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삼성과의 협업은 더 많은 사용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거실에서도 실제 병원에 온 것 같은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굿딱. 나름대로 좀 신기하네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삼성전자가 그 교황청이죠. 교황청. 이 스위스 이 근위대의 경호 시스템에 이제 삼성 모바일 보안 플랫폼이 있어. 이 녹스 스타트라고 있어요. 녹스 스타트가 탑재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녹스 스위트는 그 근위대가 사용하는 기기를 쉽게 배치하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모든 경호기기의 위치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겠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기를 분실하거나 뭐 도난당했을 때 데이터를 원격으로 지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황청 경호대에 공급된 제품은 그 갤럭시 X 커버 프로, 갤럭시 탭 액티브 시리즈인데 이들 제품을 보니까 IP68 등급이네요. IP68 등급으로 해가지고 물과 먼지로부터 기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규격이죠. 여기에 요구하는 견고함을 갖췄어. 삼성 관계자도 그래요. 녹스 스위트는 보안이 우수하고 내구성까지 뛰어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경호상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교황청 근위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기에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 순찰 리더는 모든 구성원의 배치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대처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가 교황과 바티칸 그 시국에 그 교황궁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 바티칸 시국은 하루 평균 한 2만 5천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기기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또 아주 흥미롭죠.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닿았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더라고.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그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11시 35분 기준 보니까 삼성은 전일 대비 400원 정도 올라서 62,700원에 거래 중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좀 올랐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63,000원까지 갔는데 하여튼 5만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가 지난 17일부터 6만원대를 회복해서 약간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고점이던 65,000원과 비교하니까 3.5% 정도 조정받았어요. 65,000원 선을 못 뚫는 거야, 이상하게. 뚫어야 하는데, 뚫어야 빨리 7만전자 가는데, 삼성전자의 그 선전과 함께 이제 반도체 소재 그 장비 관련주도 강세더라고. 뭐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그리고 DBI텍, KC텍,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원익 IPS, 한국케미컬 이런 것들이 좀 올랐어요, 나란히. 전날에 그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흥미로웠어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금리 인상하고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악화됐지만은 이 주가가 이미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업황 개선이 예상돼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분기 실적은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고객사의 재고 감소랑 메모리 반도체 이 업체들의 공급 축소 효과가 이제 점차 반영이 되면서 점진적인 수급 개선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 하향 조정도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일단락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삼성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 그 MX 사업부의 계절적인 그 빈자리가 부각되다 보니 전분기 대비 22%가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죠.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응해서 메모리 후발 업체들이 이제 공급 조절을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도 자연 감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 반도체 주가의 6개월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주가의 그 추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일단 삼성에 대해서 D램 공급사들의 재고가 올해 1, 2분기 정점을 형성한 후에 하반기 감소세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하반기 메모리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이 이제 예상되는 거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주가 변동성 이 확대 시에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 바닥 형성 후에 이제 반등과 재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은 반도체 주가 장기 업사이클의 초기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죠. 현상으로 경기 선행 지표하고 반도체 업황 간의 시차가 한 6개월 이상 존재함에 따른답니다. 그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 하락 시마다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냐? 여전하다. 적절한 전략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의 투자 확대가 반도체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삼성이 올해 메모리 반도체 투자 금액이 33조에서 3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전년 대비 한 10에서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 확대가 눌려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요즘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대규모 인재 확보에 나서는 것 같아요. 23일날 보니까 삼성전자 미국 법인인 삼성 오스틴 반도체 여기에서 최근 400여 건의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를 뽑고 있답니다. 뭐 직무 역시 건설 현장직부터 제조, 기술직, 재무회계, 뭐 구매, 조달 등등등. 그러니까 사실상 전 분야야. 최근에 지역의 대학교, 뭐 군인 등을 대상으로 직업 박람회를 열었고 어떤 인력 선점 행보를 풀이하는 것 같아. 인력 선점 행보.
채용 예정 인원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공고 건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 한 수백 명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현재 운영 중인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뿐 아니라 올해 준공을 앞둔 테일러 공장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지금 건설 중이고 연말께 준공을 앞뒀다고 합니다. 그 준공이 마무리된 뒤에 인력을 뽑는다면 시점이 다소 늦을 수 있다고 하죠. 이 테일러 공장은 기존 오스틴 공장 대비 4배가량 넓은 약 5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초 삼성 오스틴 반도체는 향후 2년간 테일러 팹 운영을 해서 2천여 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지고 삼성은 향후 20년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총 11개 생산시설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계에서는 그래요. 그 확보한 인력을 오스틴 공장에 먼저 배치한 뒤에 내년에는 테일러 공장 그 가동 때 이들을 전환 배치할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반도체 업계 특성상 기술력이 사업장을 교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죠. 오스틴에서 앞서서 채용해가지고 그 숙련된 인력을 테일러로 배치해가지고 연착륙을 모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베테랑 기술직이 사업장 간 교류하는 일은 국내에도 빈번하다고 하네요.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기술 경력직을 선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잘하고 있어요. 뭐 부족한 것도 좀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뭐 그런 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자꾸 갭 차이가 너무 크냐? 본주만 오르고 있고 우선주는 오르지 않는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하는데 이 정확한 이유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외인들 마음이지 뭐. 외인들 그 수급 세력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본주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본주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금리적인 게 있을까요? 금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미국 금리 오르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봤을 때 그냥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주를 좀 더 많이 사고 본주에 대해서 이제 애착을 많이 갖겠죠. 배당 문제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데 배당금보다는 차라리 그냥 본주 사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는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계속 본주만 외국인들이 덤벼드는 것 같아요. 우선주는 계속 팔고 판 돈 가지고 다시 본주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무슨 소식이 들려야지만이 좀 더 이제 우선주로 덤벼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당분간은 우선주가 조금 오르기는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 본주와 간격이 그 갭 차이를 유지를 할 것 같아. 한 1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시간이 좀 흘러야지만이 이 우선주가 또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 동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특배 관련된 소식이나 아니면 배당금을 확대한다거나 뭐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으면은 갭 차이는 어느 정도 벌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 내피셜입니다. 저도 뭐 어떻게 또 맞출 수 있겠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승력을 원한다면은 본주로 가시고 그렇지 않다. 그냥 싸게 그냥 많이 모으고 싶다 하면은 그 우선주로 모으세요. 그 대신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흘러가야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